너 애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사람을 써. 너는 다시 일 나가고. 왜 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자꾸만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야? 떠맡기긴 누가 떠맡겨. 다시 일하기는 싫지? 낮에는 팽팽 놀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면 알아서 봐주니까 말이야. 아주 살판 났지? 너처럼 애 키우면 10명도 키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둘을 너만 키워봤니? 진짜 매정하네. 손주 보여주려고 찾아온 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누가 찾아오래? 아니, 세상에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해? 나는 예외인가 보지. 오려거든 명절 때나 가끔 와. 네 오빠네처럼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손주까지 키우라는 게 말이 되니? 너 엄마가 몇 살인지는 알아? 기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애들도 좀 커서 그렇게 손 안 가잖아. 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돌아간 다음에도 늘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면 너도 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봐.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겠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강신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이제 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는 쉬러 왔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이 오면 강 씨는 반대로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이죠. 끼니 때가 되면 밥 챙겨줘야 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할머니인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뒤에도 대청소를 해야 할 만큼 집은 엉망이 되어버리죠. 매번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온다고 할 때마다 집에 없는 척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강 씨가 고생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밥을 얻어먹고 놀다 가는 딸에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딸은 매정하다고 화를 냈지만 강 씨도 나이가 드니 자식이나 손주보다도 본인의 몸부터 챙기고 싶었습니다. 딸이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부모 노릇은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쉬는 날에는 좋은 데도 가고 하자. 남편이 아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부부를 위해 시간을 쓰자고 남편과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일이 바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가 아니라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시집이 불편할 며느리를 배려해서 따로 부르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들 며느리도 손주들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반면에 다들 그렇듯이 아들보다는 딸과 더 가까웠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줘? 무슨 일 있어? 둘째 좀 봐줘. 그래서 이런 부탁도 쉽게 꺼낼 수가 있는 것이었죠. 엄마가 봐주기만 하면 좀 일찍 복직하려고 해. 돌 될 때까지만 봐줬으면 좋겠어. 맞벌이하는 딸내는 첫째는 시집에 도움을 받아서 키웠지만 둘째까지 부탁을 할 수는 없었는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그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돈 버느라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조금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가서 돌봐주는 것과 매일 출퇴근해서 육아를 하는 것은 크게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둘 다 오늘 야근하는데 조금 더 있어줄 수 있지? 몇 시나 되는데? 글쎄, 집에 가면 거의 9시 되지 않을까? 그래. 시호는 집에 왔지? 아까 어린이집 차 타고 와서 밥 먹였어. 알겠어. 갈 때 다시 전화할게. 강 씨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잠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좌절되니 맥이 빠졌습니다. 자꾸만 시계만 힐끔힐끔 보게 되었죠. 딸 부부가 출근하기 전 시간에 맞춰서 딸이 집에 도착한 뒤 낮 동안 둘째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어린이집에 갔던 큰 손자가 돌아오면 밥 차려주고 씻기고 둘을 돌보았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굴러갔습니다. 낮잠도 원체 자지 않는 작은 손자 때문에 강 씨는 틈틈이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딸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애기 보면서 시간 나면 반찬 같은 것 좀 해주고 가. 내 친구는 친정엄마가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더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시간 있을 거 아냐. 그때 쉬지도 말고 집안일 하라고. 강 씨가 기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무언가를 해주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 씨가 병이 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딸의 한마디에 힘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무기한 돌봐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돌쯤 되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갈 테고 그러면 더는 딸 집에 오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딸의 집을 오며 아이를 봐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며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글쎄,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지. 출장을 엄청 많이 가게 됐는데 대신에 급여는 훨씬 높아졌어. 정말? 잘 됐네. 그러면 김서방 출장 가면 나 혼자 애들 보고 일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당분간 쉬기로 했어. 정말? 응.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도 보고 뭐 그러기로 했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자식들 키우는 일도 중요하니 말이죠. 그런데 잘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이야? 집이지. 그럼 나 지금 엄마네 집에 갈게. 김서방 해외 출장 가서 다음 주에 와. 엄마 집에서 자고 오려고. 애들이랑? 응.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리고 바로 갈게. 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강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늦게까지 맡기질 못했는데 그래서 오후가 되면 딸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엄마, 나왔어. 딸은 통화를 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강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말이죠. 그런데 거대한 가방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 김서방 출장 가 있는 동안 여기 있으려고. 뭐? 며칠 안 돼. 3박 4일만 있다가 갈게.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가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들도 둘이 같이 보는 게 편하잖아. 문제는 편한 게 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청소를 마쳤던 집이 더러워지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먹을 거 없어? 냉장고를 열며 말하는 딸에게 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 출출한데 맛있는 것 좀 해줘. 이따 아빠 오시면 저녁 먹어야지. 그러자 딸이 냉장고에서 사과를 2개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깎아줘. 네가 깎아 먹어. 엄마가 해줘. 애들이랑 나눠 먹게.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강 씨가 과도를 들어야 했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도 한참 빈둥거리는데 아이들이 보채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죠. 엄마, 애들이 놀아달래. 빨래를 널고 있는 강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도 중얼거렸죠. 얘들아, 할미한테 놀아달라 그래. 할미한테.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강 씨도 아이들이 반갑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끔 봐야 그런 것이지 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난 한숨 좀 잘게. 그러더니 난장판 된 거실에서 벗어나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을 강 씨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딸이 오는 바람에 저녁에 먹을 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들의 방해로 빨래도 30분째 널고 있었죠. 그런데 내내 휴대폰만 보다가 낮잠까지 자러 가버리는 딸을 보니 참 팔자가 좋다 싶었습니다. 딸이 오는 것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왔고 강 씨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급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강 씨도 자식 둘을 키웠지만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집이 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혼자서 씨름하고 있기 힘들어. 집 답답해. 그런데 강 씨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 오면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으니 말이죠. 딸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강 씨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게 더 힘들어.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쉬어가면서 강 씨의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 할 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태평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서 쉬어야 하니까 일찍 들어와. 애들은 그냥 재우면 되잖아. 자꾸 깨잖아. 최대한 빨리 올게. 그리고 딸이 귀가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며칠씩 머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이럴 때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딸에게 잔소리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출장을 가지 않는 날이라고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만 자고 가지 않을 뿐이지 일주일 중 절반 정도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더라도 강 씨가 어딜 가면 꼭 쫓아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 뭐 좀 사러 가려고 나왔어. 뭐? 이불 좀 사게. 인터넷으로 사지. 그냥 기분 전환 겸 가서 사려고. 그래? 그럼 나도 갈래. 천천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닐 테니 말이죠. 애들이랑 같이? 그렇지.
김서방은 집에 없어? 주말인데. 오늘 약속 있다고 일찍 나갔어. 강 씨는 딸에게 들리지 않게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둘러 거절을 하려고 했죠. 너도 애들 챙겨서 오려면 힘들 텐데 뭐 하러 나와? 아니야. 갈게. 엄마 이불 고르는 것도 도와주지 뭐. 힘드니까 집에서 쉬라니까 그러네. 이불도 사고 장도 봐야 돼서 한참 걸릴지도 몰라. 애들이 보챌 텐데. 괜찮다니까? 지금 챙겨서 나갈게. 어디로 가면 돼? 혹시라도 딸이 서운할까봐 돌려 말했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딸과의 만남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에서 딸을 만났을 때는 거절하지 못한 걸 또 후회해야 했습니다. 엄마 잠깐. 애 좀 보고 있어봐. 나 뭐 좀 살 거 있어서. 가뜩이나 사람도 많은데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큰애는 아무데나 뛰어다녔고 둘째는 유모차에서 내리려고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를 달래놓으면 하나가 말썽이었고 이불이고 뭐고 도저히 쇼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무얼 산다고 자꾸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난 살 거 다 샀어. 근데 엄마 뭐 산다고 그랬지? 아니야. 얼른 가자. 힘들다. 뭐 사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다음에 살래. 애들 단속하랴 딸 쫓아다니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만 귀가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김서방 언제 온대? 집에 가야지.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강 씨가 이만 헤어지려는데 딸이 붙잡았습니다. 나도 엄마 집으로 가서 저녁 먹고 갈래? 뭐? 김서방은? 저녁 먹고 온다고 아까 문자 왔어. 잘 됐지? 너무나도 해맑게 묻는 통에 이만 여기서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너뛰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강 씨는 거실에 쏟아진 쌀을 보고는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20kg짜리 쌀 포대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녀 사방팔방 쌀 천지였습니다. 밥을 하려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쌀통에 쏟아부으려고 활짝 열어놨던 포대를 어떻게 보고 일을 저지른지 몰랐습니다. 딸은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고 아이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걸 전부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한참이 걸려서 밥때도 놓쳤고 걸어 다닐 때마다 어디선가 쌀알이 밟혔습니다. 남편도 자꾸만 발을 들어 올려 쌀을 떼고 다녔습니다. 강 씨는 돌려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딸이 서운할까봐 걱정하며 참으면 참을수록 힘들어지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딸이 온다고 하면 차라리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어서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일을 시키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주말에 사위까지 데리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찬 가지수도 바뀌었고 그날은 명절이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밥도 삼시세끼 챙겨 먹기 힘들어 대충 때우고 마는데 남 챙길 체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안 보고 싶냐 한다면 당연히 보고 싶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힘든 것이 더 컸죠.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애들 안 보고 싶어? 선우 머리 잘랐는데 오늘 데리고 갈까? 아, 요즘 좀 바쁘네. 사진으로 보내줘.
영상이랑 그러자 딸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해? 요즘 집에 잘 없으니까 그렇지. 난 왠지 엄마가 피하는 것 같은데. 매번 방문을 거절하니 딸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강 씨는 오히려 딸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는 생각하지 않고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발을 들게 하니 말이죠. 혼자 애들을 보려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60 넘은 강 씨는 더욱 힘들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집에서 봐. 자꾸만 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보라며 자신의 말이 맞다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한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서로 섭섭한 일밖에 안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 힘들면 가끔씩 봐주는 건 하겠는데 너도 애들 본다고 일 쉬고 있는 거니까 집에서 잘 봐봐. 어느 날 지쳐서 딸에게 은근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집에서는 아이를 안 봐주냐며 말이죠. 첫째 때는 도움을 줬던지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는 며느리를 도와줄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한 듯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뒤부터 딸은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토라진 듯 했습니다. 그거 좀 애들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남편도 자초지종을 들었는지 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한 발짝 물러나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알 턱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일주일 뒤에 강 씨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강 씨도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마음과는 반대로 몸은 무척 편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딸이 삐진 것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딸은 스스로 마음을 풀고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 외출했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건너뛰고 오전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긴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 푹 쉬고 회복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이 안 온 지 3주 정도가 됐었는데 어제도 왔었던 것처럼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보다도 혼자서 하는 육아가 힘든 게 더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아파? 그래서 강 씨가 설명을 하자 딸은 혀를 차더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미 아프니까 괴롭히지 마. 그런다고 아이들이 얌전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하더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안 좋았는지 투덜댔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먼저 온 거야. 알지? 그러고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소파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고 강 씨는 누워서도 머리를 짚어야 했습니다. 허리 아파서 애들 못 본다니까. 애들 볼 필요 없어. 밥도 먹고 왔으니까. 그냥 엄마는 쉬어. 너무나도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얼마나 제 엄마 걱정을 안 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강 씨는 딸의 말처럼 푹 쉬기로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이 들락날락 거려도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 한참 뒤에 딸이 기웃거렸습니다. 엄마, 자?
강 씨가 대꾸하지 않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애들은 딸을 자꾸만 보챘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오지 말고 할미한테 놀아달라 그러라니까.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걸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자는 줄 알면서도 할미를 깨워보라고 속삭이는 딸이 참 미웠죠. 그러자 아이들이 침대 위로 올라오며 강 씨를 깔아뭉갰습니다. 큰 손자가 허리를 밟는 통에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가. 얼른 거실로 나가려던 딸의 뒤통수에다 대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찔끔하는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아, 왜? 애들이 할머니랑 놀고 싶다는데. 허리 아프단 말 못 들었어? 그냥 앉아서 애들 노는 것만 봐, 그럼. 그렇게 쉬운 거면 네가 해. 강 씨가 차갑게 말하자 그제서야 딸도 인상을 구겼습니다. 너 애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사람을 써. 너는 다시 일 나가고. 왜 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자꾸만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야? 떠맡기긴 누가 떠맡겨. 다시 일하기는 싫지? 낮에는 팽팽 놀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면 알아서 봐주니까 말이야. 아주 살판 났지? 너처럼 애 키우면 10명도 키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둘을 너만 키워봤니? 아니, 아들 둘 말이야. 네 새언니는 맞벌이 하면서도 애들 혼자 키운다. 그 소리에 딸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양가에 맡기지 않고 사람도 적당히 써가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이유가 어쨌건 간에 말이야. 왜 남한테 네 애들을 떠넘겨? 남이라니. 엄마가 남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의 머리통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매정하네. 내가 저번에 엄마가 그런 것도 참았는데 먼저 찾아온 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누가 찾아오래? 그러자 딸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해? 아니야. 나는 예외인가 보지. 오려거든 명절 때나 가끔 와. 네 오빠네처럼.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보면 마냥 반가우니 말이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손주까지 키우라는 게 말이 되니? 너 엄마가 몇 살인지는 알아. 기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애들도 좀 커서 그렇게 손 안 가잖아. 네가 혼자 집에서 볼 때는 힘들고 나는 안 힘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너 와서 아무 때나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돌아간 다음에도 늘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면 너도 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봐.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겠다. 60 넘어서 이제야 자식들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사나 싶었는데 어린 손주들을 보니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애들이 크려면 한참 남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70, 80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런 강씨 보고 딸은 정이 없다며 비난했죠.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식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어 해. 외로우니까 더 오라고 한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외로운 거? 몸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게 낫겠다. 나이 들면 혼자 움직이는 것도 거친 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못해서 쩔쩔매는 육아를 한다는 건 명을 재촉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도 못하겠는 걸 엄마한테 시키지 마. 마치 자식이 찾아와 주면 부모는 황송해해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찮고 힘든 건 딸이나 강씨나 똑같았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만 편한 게 좋은 줄 알아? 부모들도 편한 게 좋아. 그러면 엄마 내가 나중에 늙어서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도 좋아? 명절에도 오기 싫다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딸이 씩씩거렸습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하지? 후회라면 오히려 진작에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납득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겪어보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 나 같으면 딸이랑 손자보면 좋을 것 같아. 너도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꼭 네 손주들 봐줘라. 얼른 나가봐. 진짜로 가라고?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 그리고 다음 명절 때 보자. 나 이러면 다시는 화 안 풀어. 이제는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딸은 또다시 화를 내며 짐을 챙겼습니다. 강 씨는 그 옆에서 애들 물건을 같이 챙겨줬습니다. 진짜 갈 거야. 그래. 진짜로 가. 강 씨가 딸을 적극적으로 배웅했습니다. 그러자 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은 이미 아이들이 어지럽힌 상태였지만 이것만 치우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연을 끊을 딸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또다시 무작정 찾아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딸을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까지 2달 남았어. 그때까진 엄마도 엄마 생활하면서 쉴 거야. 아, 애들 보면서 엄마 생활하면 되잖아. 너도 애들 보면서 너 할 거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매정하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 키워주다가 늙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나 손주들과 1년에 좀 덜 봐도 죽지 않으니 상관없다 싶었습니다. 강 씨는 그 뒤로 딸이 아무리 연락해도 스스로의 스케줄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한 번씩 얼굴을 보긴 했지만 밖에서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딸이 연락해 오는 게 힘들지 않았죠.